정치에 참여하게 된 게 87년 6월 시민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쟁취되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을 정치란 영역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왜 정치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를 국민이 주인되는 시민 하나하나가 존중되고 또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성숙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국회의는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개인의 창의성이나 어떤 새로운 실험, 시도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자치가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도시 부천시를 얼마나 좋은 도시로, 또 우리 자녀들이 애정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미개척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고 성과도 많이 거둘 수 있어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기농업을 하셨어요. 그게 풀무원 농장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식품의 안전, 자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이 유기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안전과 자연성을 핵심 가치로 한 식품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창업한 게 이제 풀무원 식품이죠. 네, 전당대회란 게 모든 정당의 가장 큰 또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데 누가 뽑느냐? 그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그 당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 그게 이제 계파라고 하는 건데, 계파들이 누구를 밀자 그러면은 당원들의 뜻하고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지시, 그러니까 오더해서 누구 찍어라 하고 명령을 해서 민주적인 의견 반영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력이 큰 쪽의 뜻이 밑에까지 전파돼서 투표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에 근절하자 해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유인태 의원,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지만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 스스로가 당원들, 대의원들한테 누구 찍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말자. 그분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호응들이 쭉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째 오더금지 모임이 만들어집니다만 100명이 훨씬 넘는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지금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보십니까? 지금 전당대회 선거. 네, 옛날보다는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도 뿌리 깊은 관행이 있지만 그렇게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막 일방적으로 지시하듯이 하는 풍조는 많이 없어졌지만 좀 더 확실하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민주정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하기 위해서 미국을 멀리할 수도 없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또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은 아주 부담이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걸 전략적 모호성, 꼭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가깝게 지내야 되고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한쪽이 극도의 반발과 어떤 이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모호하게 끌고 나가자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사드 배치가 국민의견 수렴이나 또 관련된 국가들과의 조율 없이 빨리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성주 군의 시민들을 비롯한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또 경제계에서는 경제계대로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처럼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나라가 국가적 또 국민적인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끈질기게 또 집요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또 영리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점에서 그 전략적 모호성의 어떤 방침을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금강산 관광이고 개성공단 가동이었는데 그 현장이 지금 봉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여기서 얻어지는 피해가 너무 크다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정부의 권고와 지원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사업을 했던 분들은 그야말로 천천벽락을 맞은 거죠. 정부를 믿으니까 그 사업을 했던 거고 정부가 하려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걸 중단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 이거는 정부가 국민한테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재개하고 복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과제지만 우선은 이 사태로 발생한 결정적인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